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이방인들에게 이 나라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장소였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전 알렉스는 사업을 위해 한국에 왔는데요. 처음엔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나라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했죠.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를 넘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렉스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첫째는 이제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의 구국과는 사뭇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수업과 꼼꼼하게 준비된 학습 자료들,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그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자녀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점차 그는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또 다른 이방인 데이비드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후 이곳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교육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학과 과학 교육으로 유명하잖아요. 데이비드의 딸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 벌써부터 다양한 수업과 방과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주 만나는 모임에서 알렉스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부모들도 있었는데요. 모두가 외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는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치안과 교육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극찬했어요. 밤늦게도 걱정 없이 아이들이 동네를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그들의 고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모임에서 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 와보니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다른 부모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 중 일부는 자녀들이 한국의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이나 방과 활동도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한 부모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골고루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예전엔 편식을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한국에서 교육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열정적이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져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이에 데이비드는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맞아요. 우리 딸도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한국 생활에서 느낀 점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한 아빠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버스를 타거나 학교에 걸어가도 안심이 되잖아요. 이런 환경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날 모임에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많은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몇 가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육이 체계적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가끔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학원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이에 다른 엄마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요즘 학원을 2개 다니고 있는데 가끔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주말엔 꼭 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알렉스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학업과 놀이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해요. 주말엔 학원을 쉬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데려가죠. 그 이야기를 듣던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딸도 처음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배운 수업을 집에서 복습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학원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아이들을 위한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엄마는 일본에서 왔는데 한국의 학교에서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 놀라웠다고 말했죠. 저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남녀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이에 한 아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고국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이가 항상 도시락을 싸가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급식이 제공되고 영양소까지 신경 써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그 덕분에 편식을 고쳤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부모들은 점점 더 깊은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엄마는 한국에서의 육아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도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 이웃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아이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또 다른 아빠는 한국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정말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수업을 선택할지에 대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더라고요. 저희 고국에선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문화였는데 이건 참 신선했어요.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한쪽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결국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도 결국은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알렉스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어디에서나 같다는 거죠.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날 대화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부모들은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죠. 모임이 끝날 무렵 모두가 알렉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아이를 키우든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한국이든 어디든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난 뒤 부모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곱씹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서로의 관점이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데이비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이들도 부모와의 대화에서 한국의 생활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알렉스의 첫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과학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경험이 재밌어요. 둘째는 급식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학교 급식이 맛있잖아요. 오늘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부모들과 아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지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없지 않았어요. 다음 모임에서 부모들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각자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교육 방식과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죠. 몇 주 후 부모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모임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이죠. 먼저 데이비드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전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부모와 자주 소통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딸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죠. 맞아요. 저희 아이도 선생님이 자주 연락을 주셔서 아이가 어떤 점에서 발전이 필요한지, 어떤 강점을 키우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주셨죠. 이런 점이 정말 좋았어요. 한편 알렉스는 한국에서 학습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비교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갔어요. 한 아빠는 이렇게 말하며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교육은 분명 훌륭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알렉스의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문제를 빨리 풀었거든요. 알렉스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칭찬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그런데 어려운 건 없었어? 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서로 도와가며 풀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렉스는 아이가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학업 외에도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그 주말에 가족은 함께 봉사활동에 나갔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환경 정화 프로젝트였죠. 봉사활동 후 알렉스는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쓰레기를 줍는 게 힘들지는 않았니? 큰 아이는 밝게 대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우리가 공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작은 아이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처음엔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치운 뒤 공원이 깨끗해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협력과 책임감의 가치를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알렉스와 아내는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죠. 한편 데이비드도 딸의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이 참여하는 방과 후 활동을 관찰하면서 데이비드는 아이가 음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딸은 학교에서 배운 바이올린 연주를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하며 즐거워했죠. 어느 날 딸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데이비드는 물었어요. 이 음악은 어떤 거니? 오늘 연주가 정말 멋졌어. 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새로운 곡이에요. 다음 달 학교 발표회에서 연주할 거예요. 데이비드는 딸의 연주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음악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 딸은 학원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고 발표회에서 뛰어난 연주를 선보였어요. 데이비드는 그날의 발표를 보며 아이가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잘했어. 정말 멋졌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보니 아빠도 내가 자랑스럽구나. 부모들은 주말마다 한 번씩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도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부모로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죠.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키워가며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동네 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예술축제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에게 딱 맞는 기회일 거야. 라며 아내에게 포스터를 보여줬죠. 포스터를 본 아내도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이 많네요. 특히 우리 둘째는 미술 활동을 좋아하니까 한번 참여시켜보면 좋겠어요. 축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 팀워크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축구 경기에 참여했고 둘째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갔죠. 부모들도 행사장에 함께 모였고 아이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열정을 지켜봤어요. 축구 경기가 시작되자 첫째는 다른 팀원들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며 골을 넣었고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에 크게 웃었어요. 경기가 끝난 뒤 아이는 아빠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뛰니까 더 힘이 났어요. 알렉스는 첫째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그럼 팀워크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지. 오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편 둘째는 대회에서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심사위원들은 그림을 보고 감탄했고 아이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받았어요. 아빠 나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멋진 걸 그릴래요. 알렉스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응원할게. 그렇게 아이들은 요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쌓았어요. 알렉스와 데이비드의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해 자신들만의 강점과 새로운 시각을 키워갔습니다. 치열하지만 체계적인 학습 환경, 협력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글로벌한 감각을 길러주는 다양한 경험이 이들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죠. 몇 년 후 이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단순히 고국에서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법과 가치를 고국에 접목해보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알렉스의 첫째 딸 엠마는 영국으로 돌아가 대학을 졸업한 뒤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체계적인 교육과 협력 중심의 학습이 자신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고 이를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풀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유도했죠. 또한 한국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한 번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엠마의 노력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녀는 지역 교육청의 교육 혁신 프로젝트에 초청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협력하며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죠.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엠마는 그렇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딸 소피아는 미국으로 돌아가 교육학을 전공하며 학문적으로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꼼꼼한 피드백 시스템에 주목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피아는 자신만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는 현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죠.
특히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성장에 깊이 관여하고 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본 소피아는 이를 미국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 워크숍을 열고 정기적인 상담회를 도입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때 아이는 더 큰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죠. 소피아의 이러한 접근은 지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엠마와 소피아가 적용한 한국식 교육법은 점차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의 수학 수업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은 영국의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세계적인 공학대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엠마 선생님의 수업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어요. 소피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학생 중 한 명은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발명을 통해 국제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아 선생님이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알렉스와 데이비드는 자신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얻은 배움을 통해 고국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들 역시 부모로서의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죠.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성장과 협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한국식 교육은 알렉스와 데이비드의 아이들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각국의 교육 시스템이 참고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엠마와 소피아의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알렉스와 데이비드의 아이들이 보여준 이 여정은 한국 교육의 본질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학업적 성취를 넘어 삶을 배우는 법,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는 법,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짓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의 힘을요. 그들의 성과는 세계 각국에서 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 이야기는 한국 교육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증명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엠마와 소피아가 고국에 도입한 한국식 교육 방식은 단순히 한 세대의 학생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교육 철학과 실천은 지역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고 점차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강조했던 체계적인 학습 과정,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업 방식,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접근법은 현지 교육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영국에서는 엠마의 노력 덕분에 과학과 수학 교육의 접근 방식이 크게 변화했어요. 그녀가 만든 협력 중심의 수업 방식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적인 수학 개념조차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영국의 수학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고 국제적인 평가에서 영국의 학생들이 상위권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엠마의 교육 방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전국의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소피아의 혁신적인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도입한 학생 중심의 학습 방식은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었죠. 특히 문해력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문맹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소피아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 개혁의 성공 사례로 삼았어요. 엠마와 소피아의 성과는 빠르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들이 도입한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자 그들의 수업과 프로그램을 방문했죠. 특히 한국의 교육 철학과 시스템이 이 모든 변화의 근간이었음을 알게 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곧 한국을 새로운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어요. 각국의 교육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오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육 자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된 겁니다. 미국의 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배움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육 연구자들은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연구하며 이를 영국의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과 교육연구소들도 이 움직임에 발맞춰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교육학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의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학위를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했죠. 결국 엠마와 소피아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은 변화의 씨앗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인재가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그들이 속한 사회 전체가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되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엠마와 소피아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자신들의 성공이 시작된 이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고국에 적용했음을 한국의 교육자들에게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한국의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우리의 교육 철학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위한 교육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이방인 아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 트립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감동적인 사연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사연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감동 트립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